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졌다라는 선동을 해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매체가 폭스뉴스였습니다. 폭스뉴스는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폭스뉴스가 앞장서 가지고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여기에 선동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 투개표기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조작되었다 라는 주장을 했더니 이 투개표기 회사가 폭스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폭스뉴스가 7억 8,750만 달러, 요사이 환율로 환산을 하면은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을 합의금으로 내고 이제 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종결했습니다. 거짓말한 대가가 1조 원으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한국에서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유튜브가 신인균 TV, 국방TV인가요? 또 공병호 TV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유튜브가 트럼프 편에 들어가지고 폭스뉴스 등 트럼프 측의 거짓말을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몇 개월 동안 엉터리 방송을 했습니다. 그들도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물론 미국 이 도미니온이라는 이 회사가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이라면은.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는 이 투표기기 회사는 2021년 초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폭스뉴스는 도미니언 회사 투표기기가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들어간 표를 다른 후보 표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확산시켜서 이 해당 회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판을 저하시켜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하는 것이 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폭스뉴스와 도미니언의 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이틀 전에 양측이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언 측 변호사 저스틴 넬슨은 사실은 중요하다,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거짓말의 홍수가 도미니언과 미국 전역의 선거 관리자들을 음모론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고 도미니언과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존 폴 로스 도미니언 최고 경영자는 이번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폭스가 도미니언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폭스뉴스가 공식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1조 원을 배상을 했으니까 뭐 그게 사과하든 말든 폭스뉴스의 이제 성과라고 할까요? 평가는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우리처럼 진영 논리가 강해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트럼프의 음모론, 폭스뉴스의 가짜뉴스 행태를 비판 없이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합의에 따라서 폭스뉴스가 거짓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거나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조 원을 주는 대신에 이 사과는 안 하도록 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폭스뉴스는 성명을 통해서 도미니언과 관련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그것도 하루 이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줄기차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이라는 이 폭스뉴스의 거짓말을 보면은 한국의 MBC, KBS가 생각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재판 대신 도미니언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가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폭스뉴스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폭스뉴스의 합의 결정은, 폭스뉴스와 이 도미니언 시스템의 합의 결정은 배심원이 선정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사건 관련 입장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폭스뉴스가 급했다는 거죠. 이 합의에 따라 폭스뉴스 경영진인 루퍼트 머독, 진행자인 터커 카슨, 시언 해니티, 마리아 바르티로모 등에 대한 증인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터커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수시로 이 폭스뉴스 진행자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트럼프와 폭스의 이 연대 관계가 거짓말을 생산하는, 확산시키는 센터가 됐습니다. 7억 8,750만 달러라는 합의금이 당초 요구했던 16억 달러의 배상소송 청구 금액보다는 낮지만은 이례적으로 높은 겁니다.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폭스뉴스의 이번 합의금은 금액이 공개된 명예훼손 재판 중에 가장 큰 손해배상액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유일한 사례는, 이보다 더 컸던 유일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인포워스 소속의 진행자로 음모론을 퍼뜨린 알렉스 존슨의 사건일 것이라고 합니다. 알렉스 존슨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음모론을 퍼뜨렸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4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대통령 선거 보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등이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도미니언 등을 통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폭스뉴스의 앵커들도 트럼프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는 트럼프의 거짓말을 그냥 소개하고 거기에 살을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것이 소송 과정에서 낱낱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폭스뉴스가 1조 원으로 타결을 짓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폭스뉴스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여러 재판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투표기기 회사인 스마트매틱 역시 2021년 초 폭스뉴스를 상대로 27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스마트매틱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도미니언과의 합의 결과 발표 이후에 도미니언의 소송으로 폭스의 거짓 정보 전달로 인한 위법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가 폭로됐다면서 나머지는 스마트매틱 회사가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측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확산시킨 사람이 시드니 파웰이라는 이 여자인데,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시드니 파웰을 무슨 잔다르크인 것처럼 당시에 파웰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하면서 바이든을 죽일 놈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피해자였다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게 웃음이 나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 독일에서 CIA와 미국 특수부대가 교전을 해가지고 6명이 죽었다는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부정선거 음모와 관련된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CIA 본부를 습격을 해가지고 6명이 죽었다는 보도를 한국의 유튜브가 확산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모론이란 것은 그 심리가 광기입니다. 사교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한 번 빠져들면은 그냥 바보가 됩니다. 바보. 그런데 이 황당한 주장을 시드니 파웰이 했습니다. 이 여자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는 우고 차베스의 지시하에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차베스는 그런데 2013년에 죽었단 말입니다. 선거는 2020년에 있었고, 이런 주장을 해도 음모론자들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한국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 동네에서. 하여튼 이런 거짓말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적 이 변호사인 파웰은 2021년 3월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부정선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잔뜩 해놓고 법정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 거짓말이 워낙 황당무계하니까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파웰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파웰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중계방송했던 한국의 유튜버들을 향해서 파웰이 한 이야기는, 내가 이런 말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데 그 제정신 박힌 사람이 그걸 믿었겠느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음모론을 펼쳤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사이에 영웅이었던 파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바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던 이 유튜브들, 이 압도적으로 이 자칭 보수를 칭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지금도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좌파가 보수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좌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좌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면은 보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